그 대안으로서 우리 아메이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주제는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우리 인생 응원하면서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두 가지 주제는요, 세상의 변화와 또 그 변화 속에 숨어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벌써 한 6, 7개월? 아니죠. 1년 가까이 지금 다 돼갈라 그래요. 10월 달이니까요. 예. 한두 달, 두석 달만 더 지나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맞닥뜨린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많이 달라지셨죠? 세상도 달라진 만큼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 싶어요. 이렇게 달라진 세상이 여러분한테는 위기로 다가오십니까? 기회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처음엔 다 위기 같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지금쯤 자신의 삶을 본궤도로 올려놓고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절망에 빠져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자에 해당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한번 그 얘기를 잠깐 초반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우리 영화관 안 가죠? 영화관 안 가고 어디에서 지금 영화 보십니까? 저 어제도 영화 봤는데요. 넷플릭스로 봅니다. 사람이 극장에서 어디로요? 넷플릭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했죠, 벌써요. 넷플릭스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요. 왜 그러냐?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막 영화도 많고 하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막 사람 많은데 쇼핑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잖아요. 왜요? 모이면 감염된다고. 백화점에 사람 없어요. 근데 어디에 사람이 많아요? 온라인 쇼핑몰은 터져나가죠. 막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큰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주는 학교 가고 한 주는 학교 안 갑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작은 학교라서 매일 가요. 그게 무슨 뭐 300명인가 400명 이상 되면 뭐 격주로 가는데 우리 작은 아이 학교는 200 몇십 명밖에 안 돼서 매일 가서 막 학교가 싫다 그래요. 집에서 우리 큰 아이는 학교 안 갈 때면 집에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교실에서요?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동한다는 건 산업이 이동한다는 건 결국 뭐가 이동한다는 걸까요?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지금 가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한 20년 사이에 벌써 이 코로나 지금 이 시기를 포함해서 한 3번의 위기를 겪었죠. 경제 위기를요. 그죠? 97년에 IMF, 2007, 8년도에 그 리먼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또요 지금의 코로나요. 근데 이 3번의 위기를 겪는 동안 가만히 보면요, 시가총액 12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위기 다음에 이 순서들이 없던 회사들이 막 튀어 올라와요. 뭘까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기업들은 상위로 랭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요, 잘 나가던 기업이 위기 속에서 준비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산업별 취약도 및 영향 인원이라는 조사를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도소매 취약도 제일 높답니다. 몇 명이 타격을 받는데요? 약 5억 명이 타격을 받습니다. 제조 높습니다. 여기도 5억이에요. 약. 부동산 경영, 숙박, 요식업, 운송, 창업 쫙 타격받는 데를 딱 보면 20억입니다. 전 세계 노동인구가요, 한 3, 40억이에요. 거의요, 7, 80%가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속하신 분 계세요? 영향받고 있죠? 나는 여기 안 속한다고요? 좀 있으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고 괜찮겠지. 지금 돈 잘 벌고 있다고. 지금 어느 정도 뭐 긴급 생활자금 좀 풀려서 장사 좀 되고 우리 회사는 월급 잘 나온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땐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유명하신 분 또는 영향력 있으신 분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들을 얻잖아요. 누구시죠? 투자의 기재라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절대란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never라고 써있어요. never depend on. 뭐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수입 잘 나오고 있다고? 아니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위기란 한자어는 위험과 기회를 내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요, 잘 벌고 있었더라도요, 우리의 수입원과 우리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의 전환에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몇 년 전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일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이 뭡니까? 우리 돈에는 보통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노동수익과 또 자산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권리소득, 자산소득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요. 뭐 만들으라는 거죠? 네, 자산소득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절대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마라. 그럼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수입원은 자산소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가 이게 지금 한 5년 된 얘기거든요. 예, 못 찾아내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요. 예, 우리가 죽을 때쯤 일할 수 있는 데는요,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AI나 로봇으로 다 대체되어 있고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경제 유튜버들 참 많거든요. 뭐 신는 사임당, 존니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근로소득으로 안 된다. 예, 근로소득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일 안 하고 돈 버는 법, 근로소득이 낫냐 노동 이런 얘기들이요. 조회수가 수만, 수십만씩 올라가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돈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소득, 하나는 자산소득. 우리가 워렌 버핏 말대로 다른 소득원을 찾으려고 막 생각해 본다면 내 머릿속에 돈 버는 방법이 노동소득밖에 없다면 또 그거 찾아요. 직장 다니고 배달의 민족 라이더 하든지 뭐 직장 다니면서 주유소 알바를 하든지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확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입원에 대한 관점의 전환. 왜 나는 맨날 일해서 벌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본이 없잖아. 방법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흔히 노동소득 그러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월급, 자영업, 또 아르바이트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의 큰 부자들은 뭘 통해서 돈을 버냐 하면 오른쪽에 자산소득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네. 아까 그 유튜버 그 썸네일에 나왔던 불로소득이라고 흔히. 불로소득이 사실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노동을 안 하고 버는 수입이라는 거죠. 네, 자본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자산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다른 수입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금방 하지 못해요. 하더라도 어떤 거요? 부동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 천지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건물주, 갓물주라고 했던 조물주 위에 존재한다는 건물주조차도 위험하잖아요. 지금요, 서울에 막 이렇게 월세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았던 그 건물들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안 들어온대요. 그만큼을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를 낮춰야 되죠. 근데 그 건물주는 분명히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맞게 돈 주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자본이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 건물주도 이제는 완벽한 뭔가 자산소득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자산소득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워렌 버핏이 말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게. 너는 돈밖에 모르냐. 일해서 돈 벌어 살아야지. 라는 말은요. 조금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노동을 들이지 않고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찾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 보지 않기 때문에 정보나 기회를 못 찾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자산소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런 일이야? 아메이 뭐 물건 뭐 팔러 다니고 뭐 이런 거가 사람 끌어들이고 이런 거 아니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을 비전을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이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그럼 명확하고 확실한 얘기들을 할 건데 나도 내가 명확하게 아메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얘기할 때 슬슬슬 던져볼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내 이야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에이 봐라 그게 그거네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한번 정확하게 정의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요즘은 개인의 시대랍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개인의 시대다, 개인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개인의 시대, 개인의 시대라고 책 제목 붙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개인의 시대다. 정부나 조직이 개인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이건 뭐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일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고 자본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망연자세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주인공인 시대,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을 시작하라. 아메이를 아시는 분은 야 이거 아메이네 하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이게 아메이랑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개인이 주인공이고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메이인 거죠. 저는 아메이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 됐습니다. 21년요. 만 21년째입니다. 21년 전에는요, 이게 그런 기회인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요, 수많은 경제 위기들을 겪고 특히나 요즘 같은 사람도 못 만나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아, 내가 진짜 이 일을 선택하기 잘했구나. 이게 진짜 독립 비즈니스구나. 이게 진짜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요즘에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한테도 목청 높여서 핏대 높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아메이가 뭐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말 그대로 보세요. 네트워크, 네트를 워크 만드는 마케팅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원리가 뭐냐 하면 이 회사 60년 된 회사고요. 이런 방법은 9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90년 전부터요. 네, 이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화면 보시면 우리한테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소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사요. 뭔가를 사는데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고 돈을 주고 구매할 때는 수많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오게 됩니다. 물론 그걸 만든 제조회사가 있게 마련이고요. 근데 그 수많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손에 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통 단계에서 남겨야 될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에 몇 배나 붙어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기존의 유통이었습니다. 물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유통하고 과거의 유통하고 요즘에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물 갔죠. 예, 이마트 홈플러스 사실 요번에 롯데마트가 뭐 160개를 철수한다 그러는데요. 이마트도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또 바뀐 겁니다. 우리가 대형 할인 매장 들어온다 그럴 때만 해도 야 그게 막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 기대 못했거든요. 예상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글로 몰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다 몰립니까? 온라인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광고라는 걸 하고요. 이게 우리가 기존의 유통 같으면 우리한테 1,000원짜리 제품이 오면요. 원가는 100원, 2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많이 잡아야 300원. 300원짜리가 우리 손에 1,000원에 와요. 700원이 광고와 유통으로 날아갑니다. 뭐 날아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의 소득으로 중간 유통 비용, 광고 비용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아메리칸 회사가요. 60년 전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제조회사거든요. 생필품을 만드는 제조회사. 뭐 잘 아시죠? 네, 이 회사가 왜 우리가 만드는 거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통과 광고를 없애고 소비자한테 바로 줘보자. 만약에 이 소비자한테 바로 줘서 줄어든 유통과 광고비로 우리가 원가를 높이고 품질을 높인다면 이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내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질 좋은 제품 어디서 뭐 좋은 장소나 좋은 카페나 좋은 여행지를 보면 입소문을 내잖아요, 우리가요. 똑같은 걸 60년 전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혹자들은 SNS의 원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회사가 유통과 광고를 줄이니까 뭐가 남아요?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안 만들고 원가를 확 높여가지고 품질을 높여버린 겁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득돼요, 안 돼요? 득되죠. 그래서 이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한테는 얼마에 주느냐? 기존 어떤 유통 단계를 조금씩 줄였던 그리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조금씩 낮추었던 이런 유통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또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40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주니까 300원이 남아요. 이 300원을요 기금으로 모아놓습니다. 원래는 유통과 광고가 가져갔던 돈인데 모아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 여러분 저희 제품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갖고 오세요. 석 달 안에는 쓰던 거 입던 거 먹던 거 바르던 거 다 환불해 드릴게요 라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제도를 60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써보시고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랑해 달라는 거죠. 소비자들. 주변 사람들한테 요거 써보니까 좋더라. 왜? 아메이는 광고나 유통을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본 경험, 여러분이 써본 소비의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겁니다. 공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SNS 통해서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가 된 만큼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줄였으니까 아메이는. 그래서 줄어든 300원을 기금으로 모아놨던 이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나가야 될 걸 안 나가고 모아놨으니까 이 돈을 마케팅을 진짜 하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개념인 거죠. 괜찮은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이런 마케팅을 구사하는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왜 아메이가 다단계라고 오해받았느냐? 이런 거 안 할 때, 이런 회사들 없을 때 60년 전, 5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땠습니까?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으니까 내가 제품 써보고 좋으면 옆집에 가갖고 야 똑똑 이거 써봐 이거 되게 좋더라 이거 내 6천원에 샀거든 6천 주고 너 써봐 좋아 너도 좋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돼.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모습이 돈을 주고받고 사람을 만나고 이게 꼭 다단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단계다 오해도 하고 혹자는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오해도 했지만 지금은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회사는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에서 요즘에 뭐 하냐면요 친구 추천하시면 그 친구한테 연회비 면제 여러분 그 친구한테는 회원가입하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면제 여러분한테는 5만 원을 줘요. 10명하면 50만 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냥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내가 내야 되는데 추천인을 통해서 받으면 안 내도 돼. 어느 게 이익이에요? 통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통함으로써 그 추천인도 5만 원을 받으니까 이익이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입소문 내는 거잖아요. 내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옥션요. 네, 옥션도 이거 뭐 하는 회사죠? 유통회사잖아요. 그죠? 온라인 쇼핑몰. 옥션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옥션 수익 배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옥션 배너를요. 여러분 링크 블로그나 이런 링크에 걸어서 누군가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물건을 사면 여러분에게 일정 부분의 마케팅 비용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입소문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또 쿠팡은 벌써부터 재작년부터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쿠팡 회원이면 누구나 이 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링크 걸어서 광고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변 지인에게 내가 쿠팡에서 뭘 사봤더니 되게 좋더라 하면서 링크를 날리는데 이 친구가 그거 클릭해서 물건을 사.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게는 3%, 많게는 8%까지 마케팅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아메랑 뭐가 다르죠? 그죠? 예, 똑같은 거잖아. 심지어 테슬라요. 요즘 뭐 전기차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조차도 각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취해요. 추천인이 이미 테슬라 차를 산 사람이 공유 코드를 주지 않으면 차를 못 사요. 그리고 그 공유 코드를 클릭해서 테슬라 차를 사면 공유 코드를 보낸 사람에게 50만 원, 그 50만 크레딧? 네, 50만 크레딧. 뭐 수리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산 사람한테도 50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대 나가면 150만 주는 거잖아요. 네 대째부터는요 공유해갖고 네 대째까지 차를 팔게 해준 사람한테는 600만 원짜리 타이어 세트 준대요. 예, 대박이죠. 예. 그리고요 30대가 내 공유 코드로 나가잖아요. 그럼요 슈퍼카 줬대요. 슈퍼카 2억 9천짜리. 아시아에서 2명 받았답니다. 예,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공유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잖아요. 이걸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예, 이런 걸요. 자,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서요. 아메이라는 정의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전에는요. 진짜 50년, 60년, 40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올 30년 전에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집에서 집으로 그냥 이렇게 물건을 다단계로 파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제가 아메를 처음 시작했을 99년도에도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ABN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었고 플랫폼이란 게 대세가 되면서 이런 어떤 아메의 정의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의 아메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누구나 소비한다 그랬죠. 소비를 하게 되면 경험이 생겨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나쁜 경험은 아메에서 반품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메 제품을 소비해보면서 좋은 경험이 생겼어. 그럼 그거 뭐 하라고요? 주변에 공유하시라고요. 근데 공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딴 데 가서 아이디를 가입해서 사시면 그건 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공유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연결시키는 방법은 아메에서 이 사람이 당신이 연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회원가입하라고 권유해 주시면 돼요. 예, 아메 제품 살려면 회원가입해야 되니까. 회원가입할 때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는 카카오랑 제휴해서요. 카카오 링크만 딱 날리면 카카오로 딱 그냥 가입이 돼요. 근데 가입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추천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처럼. 그래서 아메 자체에서 알아요. 누가 연결을 시켰는지. 그렇게 내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메에서는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마케팅이 된 거니까 나한테 뭘 주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돌려주는 건데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플랫폼으로. 어디요? 우리 ABN. 그죠? 아메이 코리아 사이트, 아메이 코리아 앱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 놔서 누구나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연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의 아메이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 플랫폼이라면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돈이요, 블랙컬처는 플랫폼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어떤 산업은 전부 다 플랫폼화되고 있거든요. 플랫폼이 뭡니까? 생산자와 유통업자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 앱을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 유튜브, 또 뭐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것들이죠.
중간에서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플랫폼 만들면 돼요. 인터넷에, 앱에.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되냐고요. 예, 그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기존의 플랫폼과 아메이 플랫폼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메이의 정의를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붙였냐 하면,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 보세요.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 볼까요? 배달의 민족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든지 치킨을 구워서 팔든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소비자니까 됐고요. 그냥 돈을 조금 벌려고 하는, 우리가 개인이 참여해서 일반 플랫폼에 돈을 벌려고 하면 치킨 구워야 돼요. 그리고 플랫폼에다가 돈을 주죠. 내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치킨을 구워서 내가 배달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역시 노동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산소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역시나 노동소득인 거예요. 그냥 장사하는 곳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요. 돈은 누가 다 벌어요? 연결시키는 대상, 주체인 플랫폼이 돈을 다 버는 겁니다. 예, 배달의 민족 그래서 4조 8천억 원에 팔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메이 플랫폼은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거는 연결을 누가 시키냐고요. 연결의 주체가 누구? 회사는 절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누구한테 줬어요? 개인한테 줬다니까요. 소비자한테. 아메이에 참여하는 방법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만 하셔도 되고요. 하나는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좀 다르죠. 근데 연결을 우리가 시키기 때문에 줄어든 마케팅 비용의 연결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 참여한 사용자는, 소비자 말고요, 아메이로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은 권리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왼쪽 플랫폼의 뭐처럼? 플랫폼 주인처럼. 이게 완벽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개인이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플랫폼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고, 이게 아메이의 정확한 정의라는 거죠. 예. 그럼 뭐예요? 사업을 하고 싶거나 뭔가 소득을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야, 네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돈 안 들이고. 근데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플랫폼화 시켜놓은 거야. 쉬워.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배달의 민족에 참여하는 방법은 내가 닭 튀기거나 식당 뭐 조리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생필품인데요. 그거 생필품 쓰는 걸 뭐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아메이를 잘 할 줄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우시면 되는 거죠. 돈 안 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플랫폼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랑 오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 방식이 비슷해 보여서 그런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연결을 통해서 연결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다단계입니까? 그건 피라미드인가요?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죠. 뭐 추천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아메이에서 내가 써보고 좋아서 그걸 추천했어, 누구한테. 그 사람이 아메이에서 제품을 샀어. 근데 아메이에서는 나한테 그 연결된 그 고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마케팅 비용을 돌려줘요. 그거 다르나요? 쿠팡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는 불법이니까 됐고요, 그럼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를 자꾸 그게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단계법에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명백하게 다른 일인데, 한국은 법 안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법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대로, 이론대로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메이 현실이고요. 다단계 판매는 가만히 보면 판매 위주, 그러니까 판매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수당이 남는 걸 여러 사람이 같이 팔아서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는 거, 윗사람들이랑. 이게 다단계 판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에 포커스? 마케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소비자가 써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제품을 사는 어떤 입소문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니까 진짜 시장이 커지니까 가짜 시장도 커진답니다. 그래서 요즘 다단계 많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회사들, 비트코인 뭐 이런 거요. 그래서 SBS에서 진짜 이게 안 되겠으니까 소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알으라고, 구별하시라고 재작년에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로요, 마케팅 리터러시 진짜와 가짜라는 프로까지 만듭니다. 여기에 진짜의 대표로 나와서 진짜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우리 그 회장님이 나오셔서 여기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메이 회사를 쭉 소개해 줍니다. 진짜 이런 거다라고. 더 이상 뭐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예. 자, 이게 바로 아메이 본사, 미국에 생필품 직접 제조한다 그랬잖아요. 예, 만드는 회사고요. 미국 미시간 주에다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긴 지가 이제 61년 됐네요. 1959년에 창업했고요.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에 나가서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요. 처음에는 잘 안 커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아메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세계 어디에 있든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 있다면 공유가 가능한 거죠. 예. 요 왼쪽 두 분이 창업하셨고요. 제이 베렌델,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시고 요 두 분의 자제가 또 이어받아서 동업으로 또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 리치 디보스 창업자의 책 속에서 참 많은 감명을 받고 아메이의 가치나 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 저기서 두 마디가 저한테 되게 많이 아메이를 시작할 때부터 가슴이 와닿았거든요. 첫 번째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성공을 거두는 비결이라고 믿는다. 이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같이 상생할 수 있거든요. 회사와 직원, 회사와 소비자. 그 방법을 아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발휘할 기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가 제공해 주겠다고요? 아메이가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돈 안 받고요. 지금 기회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기회가 너무 없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기회거든요, 사실. 물론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아메이는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미 이전에 이 아메이를 알기 전에 능력과 자리와 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아메이를 배워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아메이가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게 믿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이겁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 이런 회사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들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유출라이트 건강식품 회사고요. 자회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건강식품 면역이 중요하고 많이들 드시죠. 화장품, 아메이 홈은 뭐 너무너무 잘하실 거고요. 아메이 세제 좋은 거는요. 아메이 화장품은 세계 5대 화장품이죠.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항상 할 때 되면 메인 스폰서로 등장을 하고, 퍼스널 케어, 뭐 홈케어, 그러니까 그 개인용품들요. 샴푸, 비누, 칫솔, 치약 이런 것들. 너무 좋다는 얘기들은 뭐 아메이 제품 브랜드의 품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말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하실 겁니다. 세계 최고, 세계 판매 넘버원, 공기청정기, 정수기, 그다음에 퀸, 쿡요. 요즘에 건강한 요리, 이게 유행이잖아요. 또 차량용 청정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 좋은 제품이 뭘 같이 이제 제휴해가지고요. 이런 제품들도 우리가 생필품으로 쓰는 제품들을 점수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라면, 화장지, 생리대, 참기름, 들기름, 소금 뭐 없는 거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애견까지 먹는 식품까지 밥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신제품들을 계속 보내거든요. 아메에서 10월달 이번 달에 되면 이제 친구 청소기 나오고요. 11월달 되면 이부자리 이불도 나오고 샤워기 요즘에 막 그 샤워에서 뭐 물에서 뭐 나온다고 뭐 이런 거 많죠. 뭐 이런 신제품들 12월달 되면 안마 의자도 나오고요. 이런 신제품들이 매년 늘어나고요. 지속적으로 또 건강에 대한 또는 뭐 그 뷰티에 대한 이런 제품들도 계속 늘어나고, 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즌1 제품이라 그래서요. 원포온 제품을 범위를 되게 확대해 가지고요. 매년 그때 시즌에 맞는 제품들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어차피 아메의 핵심은 소비인데, 소비를 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유통이 아니라 아메이 유통으로 우리가 사 먹고 사 쓰고 할 수 있어서 캐시백을 더 많이 돌려받고 우리의 어떤 소비가 우리한테 수입으로 돌아오는 그 폭을 더 많이 넓혀주기 위해서 아메이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죠. 내년 되면 보니까 내년에 벌써 수백 가지가 시즌1 제품으로 들어올 게 다 계획돼 있다더라고요. 뭐 수건도 있고요, 주방용품도 있고요, 뭐 쫄면도 있고요,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엔 구독이 대세라 그랬죠. 구독 경제. 아메에서 이제 드디어 구독 경제를 시작했죠. 구독 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꽃배달도 요즘 구독하던데요. 그리고 안마의자, 정수기, 렌트카 이게 다 구독이잖아요. 매달 일정액을 내고 쓰는 거. 이걸 구독이라고 치는데 생필품도 드디어 구독을 하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에 구독하거든요. 아메이도요. 드디어 구독을 시작했는데 기존에
SOP라 그래서 스마트 오더라 그래서 몇 개의 이렇게 아티스트리 화장품 제품과 몇 개의 건강식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확대돼 가지고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으로 이제 전환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확대를 하죠. 예,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랑 식품의약청 안전처랑 단연간의 노력으로요 첫 번째 시범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아메이가.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요 아메이에서 사람들에게 AP에서 간단한 건강 문진이나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식품들을 본인에 맞게 이렇게 해서 식품 약국에서 파는 것처럼 패킹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때까지 우리가 그거 우리가 했잖아요, 그거 법으로 다지 마라 그랬고. 근데 이게 아메이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요 기계까지 이렇게 기계까지 아마 APS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럼 이 기계에 딱딱딱딱 해가지고요 소비자 예를 들면 뭐 이분은 더블엑스랑 칼맥 2개랑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 있을까요? 루바 블렌드 뭐 하나리랑 아세로라시 세아랭 이렇게 주고 싶다. 그럼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렇게 패킹이 딱 돼서 나오는 거죠, 한 달치가. 멋지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게 국가와 함께 프로젝트라서요. 신뢰도 있고 신빙성도 있고 건강식품 판매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메이만 할 수 있는 허가받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부터 시작했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매일 우리가 생필품도 이제 구독이란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몇 달 전부터 벌써 쿠팡이나 네이버는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생필품을 우리가 쓰고 소비하는 게 아메이 사업인데 어차피 쓸 것 같으면 아메이에 구독을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단위로 구독을 해서 쓴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품목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금액대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너무 편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쓰면 뭐가 좋은데 쿠팡과 네이버도 혜택을 주거든요. 그 금액대에 따라서. 근데 아메이는 이제는 아메이 경쟁 상대는요. 제가 봤을 때 쿠팡이 네이버가 된 거예요. 예, 네이버 쿠팡 쓰시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야, 쿠팡보다 혜택도 많네. 12개월 쓰면. 15% 주네. 15%.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쿠팡 네이버 같은 데 많이 줘봐야 5%예요. 예, 근데 우리는요. 일정하게 유지시키시면 10만 원 이상만 매달 주문하셔가지고 매번 뭐 제품 바꿔도 되니까 15%를 주거든요. 이거요. 만약에 30만 원 이상 아메 제품 쓰시는 매니아들도 많으시죠. 요거 걸어놓고 쓰시면 2년 동안요. 86만 원 혜택을 받아요. 보너스 뭐 이런 거 말고요. 86만 원이요. 2년 동안 생필품 써갖고 어디 가서 86만, 8만 6천 원도 못 받습니다. 캐시로. 86만 원. 엄청난 게 생긴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급성장할 것 같아요. 아메이가. 자, 결국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핵심이 뭡니까? 아메이가 사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사업적이란 말이 우리의 워렌 버핏이 말한 반드시 다른 수입원을 찾아라. 그리고 그 수입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입원은 또 노동소득이면 안 되잖아요. 자산소득을 만드는 거여야 되는데 그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뭐냐? 예, 이 아메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산소득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 소비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소비. 뭔가를 팔라 그럽니까? 예, 뭔가를 만들으래요? 뭔가를 무역을 하래요? 없잖아요. 예. 어차피 쓰는 소비를 내가 바꿔보고 내가 긍정적 경험이 생긴다면 뭐 하시라고? 공유와 연결하시라고. 그게 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이때까지 쓰던 소비의 패턴을요,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출로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소비를 함으로써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조금씩 커지면 사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 1년 매출이 한 50억 정도가 일어나요. 저를 통해서요. 뭐 제가 뭘 팝니까? 만듭니까? 뭘 합니까? 제가 배송을 합니까? 택배를 합니까? 연결하고 공유했던 것들이 그 연결과 공유되고 연결된 총 액수가 매달 한 3, 4억이 올라오는 거고요. 1년에 50억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능했다고요.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메이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아메이의 새로운 정의,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캐시백을 구독을 계속 하시면 어떤 혜택을 드리는 캐시로 혜택을 드리는 그 혜택 말고요. 그건 소비하시는 분에게 덤으로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 구조, 즉 소비자한테 돌려드리는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하신 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면 이 표에서 보너스를 돌려드리는데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에 한 생필품 20만 정도를 바꿔 썼다 가정해볼게요. 브랜드 체인지를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 나와요? 구독하시면. 네.
둘째 달부터 다섯째 달까지는 10,000원 나오고요. 그죠? 6개월 이후부터는 15,000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5,000원 맞나? 2만원 나오네, 2만원. 네. 12개월부터는요, 3만원 나와요. 네. 그것만으로도 혜택 받는 건데, 요렇게 해서 20만원 정도를, 20만 원 정도를 쓰시면요, 왼쪽 표에서 캐시백이라는 걸 드리는 마케팅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요. 그래서 6,000원이 통장에 또 들어가요. 괜찮죠? 캐시백보다는 이게 적나요? 근데 이거는요, 이제 자산소득이 되어가는 소득인 거죠, 이거는. 네. 그렇게 6,000원을 받고, 아까, 10,000원을 받고, 20,000원을 받고, 30,000원을 받는 건 구독을 하셨다는 데 대한 혜택으로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자산소득으로의 가치는 이 소득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써보니까 괜찮아가지고요, 내가요. 이런 방식 괜찮네. 캐시백도 받고, 돈도 받고, 혜택도 받고, 내가 두 명한테 알려본 거예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도, 주부인데, 집에서 생필품 마음에 있고, 1, 20만 원 써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혜택, 야, 이거 6개월 쓰면 10%, 2달 이상 쓰면 5%, 6개월 이상 쓰면 10%,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쓰면 15% 혜택 줘, 혜택. 거기다가, 이런 캐시백, 그러니까 내가 쓴 이런 점수가 같이 모이면 마케팅 플랜이 있어가지고 수입을 또 줘. 네. 너 한번 써봐. 써보고 좋으면 너도 연결하고 공유하면 돼. 우리 SNS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했더니만 A, B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바꿔 써볼까? 괜찮네. 아메 제품 좋은 거 아는데? 이렇게 해서 A와 B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공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됐다는 건 뭐죠? 아메이 회원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회원가입이 됐을 때 반드시 추천인을 넣기 때문에 그 연결이 나한테 된 거라는 걸 아메이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도 20만 원, B도 20만 원, 여러분도 20만 원,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메이를 연결시켜준 스폰서라는 사람도 20만 원 썼다 가정해 볼게요. 이런 구도가 일어나면 자, 보너스 캐시백을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제일 위에 사람을 찍어요. 스폰서로요. 왜냐? 이 다단계는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받잖아?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다 자기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 넣는 사람은요 99%가 이 스폰서를 찍어요. 왜?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깨보자고요. 다단계 판매나 피라미드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라메이는 뭐라 그랬죠?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팅인데 노력을 많이 한 사람보다 먼저 했다고 많이 받아갈 것 같으면 마케팅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개설을 1년 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10,000명이에요. 네, 10,000명. 이런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에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누가 광고 수익 더 많이 받아가야 돼요? 후자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너는 이 사람보다 9년 전에 했으니까 너는 이 사람보다 돈 덜 받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누가 유튜브예요? 네, 마케팅이란 그런 거거든요.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 안 되면 그거 안 해요. 아메이가 6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를 한번 딱 내려놔 보시고 한번 볼까요? 스폰서가 제일 많이 안 받아요.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아메이는요, 보너스를 나눠주면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착순환이고, 노력순입니다. 아까 유튜브. 구독자 많은 게 최고잖아요. 조회수 많은 게 최고지. 뭐, 오래 했다고, 먼저 했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드립니다. 자신의 노력에 맞게. 그렇다고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 다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력순으로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거예요. 볼까요? 이런 그림이 되면 AB가 6,000원씩 6,000원씩 받아요.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U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 매출 60만. 그죠? 그러면 66에 36, 36,000원이 나와요. 왼쪽 표 보시면 참조하시면 36,000원 혼자 다 하면 이게 다단계 되는 거, 피라미드 되는 거죠. 노력순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자, 볼게요. 60만 혼자 다 한 게 아니니까 36,000원도 나눠 가져야 되는데 6,000원, 6,000원 이미 두 명이 자신의 노력만큼 나눠 가졌어요. 12,000원을 빼주는 거죠.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여러분 수익. 자, 그 다음 다시요. 스폰서 볼까요? 스폰서가 매출은 제일 많죠. 80만 점. 80만 원인데 왼쪽 표에 하면 80만 원 아직가 6%죠. 68, 48, 48,000원이 나왔는데 아래 3명 노력한 만큼 먼저 빼주자고요. 6,000원, 6,000원, 24,000원 합이 36,000원 빼주고 나면 얼마 남는다? 48,000원에서 12,000원이 남는다. 누가 소득 제일 많죠? 내가요. 왜요? 왜 스폰서보다 내가 두 배나 더 많죠? 잘 보세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광고했어요? 한 명. 나는요? 2명. 그럼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잖아. 그럼 내 소득이 더 많은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마케팅이 미국에서 1993년도에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공정하다고요. 불로소득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고요. 네. 자, 그래서요. 요렇게 내가 알리다 보니까 20만 원 쓰는 사람, 20, 30만 원 쓰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어요. 3명한테 알리게 된 겁니다.
한 30만 원 정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만 원. 예. 아니면 또 요분은 10만 원 쓰고 10만 원 쓴 사람 2명을 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30만 원 쓰는 사람 한 3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 거 바꿨으니까 30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아메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9% 정도가 되거든요. 9% 120만 점이니까. 그럼 월 소득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데 올해 내년 8월까지요. 요런 구도를 만드셔서 9% 120만 점이 되신 분들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칭해드리면서 추가로 브론즈 키트를 또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8가지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미니로. 다 써볼 수 있는, 내가 뭐 안 써본 제품들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이게 한 4,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걸 매달 이런 구도를 만드시면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5만 원 정도 받으니까 이 첫 번째 이 여동생이 오빠는 15만 원 받았어? 나도 그럼 15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너처럼 쓰는 사람 한 3명한테 알려봐. 그래? 그럼 나도 알리면 나도 그냥 뭔가 뭐 사업자 내는 게 아니야? 뭔가 뭐 사업하려면 뭔가 딴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유튜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처럼 이 여동생한테 알려드리면 여동생이 나도 알리면 되겠네. 내 친구 제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유하고 연결시킨 거야, 3명은. 그래서 그분들도 그 친구들도 한 30만 썼다 가정해 보면 이 여동생이 이제 9%가 된 거죠. 120만 점. 3% 30만 원 쓰는 사람 3명을 함께 쓰는 4명이 120만 점이 된 거고 각각 120만 점 되고 나도 한 30만 원 써서 3, 40만 원 써서 다 합치니까 400만 원이 된 겁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15% 보너스를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400만 점 되면 아메에서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핀을 인정해 드리고요. 원래 보너스는 70에서 100만 원 정도 돼요. 계산해 보시면. 빼줄 거 빼주고 남는 거 계산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70만 100만 원. 이게 지난달부터요.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이제 여긴 제가 9%라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기 쉬우려고 이제 9%로 해놨는데 원래 브론즈 빌더는요 6% 세레그에 총 합쳐서 내 그룹 총 합친 게 400만 점이 되면 브론즈 빌더라고 합니다.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30% 매달 받는 보너스에 30%를 더 줘요. 그래서 70에서 100만 원에 30%니까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100만 원 맞춰봅시다. 우리가 이게 자산소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구도가 매달 가면 100만 원씩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3억짜리 아파트 월세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자산소득으로서 이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3억짜리 아파트 월세 놓으려면 3억을 모아야 되잖아요. 월세 잘 나가는데 사야 되고요. 근데 이건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아메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비를 바꿈으로써 그 소비를 연결하고 공유시킴으로써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만든 플랫폼은 내 거라고 아메에서도 인정해 주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시간이 좀 흘렀어요.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자기가 브론즈 빌더가 됐어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400만. B, C, D가 나와서 이분들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한 200만 점 정도가 됐다 가정해 볼게요. 나는요, 가정입니다. 지난달에 사놓은 게 안 떨어져서 이번 달에 10원도 안 썼어요. 0. 그랬건 저랬건 이 전체 점수는 내 점수로 잡아주거든요, 아메이가. 그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걸 아메이에서는 알기 때문에 나로부터 연결된 점수가 1200만 점이 나온 거예요. 왼쪽 표에 보시면 1100만 점이 넘어가면 23%를 받거든요. 23%, 276만 원이 나오는데 빼줄 사람들 쫙 빼주고 나면 400에는 15%니까 60만 원 이런 식으로 빼주고 나면 132만 원을 빼게 돼요. 그럼 276만 원에서 132만 빼면 144만 원이 되죠. 이것만도 크죠. 근데 요게 우리가 아메이는요 PB 점수라는 게 있고 돈이라는 게 있어서 점수와 돈 차이가 한 1.6배 정도 나거든요. 요런 점수가 돼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점수를 계산하기로는 144만 원인데 보너스를 줄 때는 돈에다가 10% 부가세 뺀 BB라는 데다 곱해주기 때문에요. 계산해보면 한 2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대박 아니에요? 250만 원. 아까 100만 원에서 2.5배가 뛰었어요. 멋지죠? 요런 그림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죠. 좀 빠르신 분은 6개월, 평균 한 8개월에서 1년. 1년에서 이런 그림 만들면 어때요? 1년 동안 돈 10원도 안 받아도 1년 동안 노력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 후에 매달 나온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 나 무조건 하겠다 그거. 근데 250만 원 안 되고 200만 원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150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26살 때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에 아메를 시작했었거든요. 26이었던 그때 저 남자 총각 학생 휴학생도요 8개월 하니까 이 그림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아메이 처음 했을 때 8개월 지나서 이 그림 만들고요 한 번도 이 밑으로 떨어져 본 적 없어요. 지금은요 이 수입에 10배 더 넘게 받죠.
그렇게 네트워크가 커지는 겁니다. 플랫폼처럼. 예. 이러한 수입이 한번 나오면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옵니다. 왜? 자산소득이니까. 플랫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일반 플랫폼은 플랫폼 사장이 주인이겠지만 이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플랫폼 주인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 내가 연결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연결시켜. 그럼 그 사람은 내 플랫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결시키는 것도 내 플랫폼인 겁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플랫폼인 거고요. 이게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론적인 배경만 조금 머릿속에 넣어보시면 이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대박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한 1000만 점 이상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메에서 이 네트워크의 크기를 보고요. 규모를 보고 실버 프로세서사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11번 같은데 소비자들도 다들 보면요. 그 회원들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예, 실버 프로세서라 그러고요. 한 달에 한 수입은 한 250만 정도 되고요. 한 달에 했으면 석 달도 이 점수가 지속될 수 있겠죠. 1년에 1000만 점 이상을 3번 하시면요. 골드 프로세서라 그러고요. 수입은 한 250만 정도 되고요. 1년에 이걸 6번, 1000만 점 이상을 6번 하시면 플래티늄이라 그래서요. 약 한 250에서 300만 소득이 되고 성취 보너스 축하한다고 240만 원 드리고요. 연말에 보너스를 또 줘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그래서 이걸 합치면 3000에서 4000 정도가 되거든요. 플래티늄이요. 괜찮죠? 연 3, 4천 같은 거 어디 중소기업 과장 정도 연봉은 됩니다. 근데 플래티늄이 되면 이제 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고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예, 돈으로 주던데 예, 이게 이제 좀 괜찮아지면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다 가는 건 아니고요. 플래티늄 중에서도 이제 일정 점수가 되는 분들 이상 네, 같이 갑니다. 자, 근데 시간이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니까 내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고 점점 플랫폼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1000만 점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뭐 약간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1200, 1300, 1500, 1100, 1200, 1100, 1200, 1000, 1300, 1500, 1600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서 성장하면서 1000만 점 밑으로는 안 떨어져. 1년 12달.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월 받는 거랑 성취 보너스 480만 원, 연말에 또 보너스 주거든요. 1000에서 2000까지 받으면 약 5000에서 7000 정도가 돼요. 그럼 연 5000에서 7000을 자산소득으로 받는 사람 같으면요. 10억대 적어도요. 적어도 한 10억대 이상의 건물주여야 됩니다. 네. 월 500 받으면 252, 15, 한 15억 정도 돼요. 15억 정도의 건물 자산인 겁니다. 이 네트워크 자산 가치가. 예. 이거 하는데 뭐 들었다고요? 돈 들었어요? 아니요. 내가 쓰는 제품 바꿔 써보고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저는 이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첫 번째 성공인 것 같아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행을 가겠죠, 무조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여행 갔던 건데요. 예, 그립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크루즈 여행. 예, 이거, 예, 갈 겁니다. 예. 2015년도에는 발리, 예, 가족여행.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은 가족들을 다 이제 초대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예. 어떤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오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 이렇게 데리고 오고요. 2016년 두바이 여행 갔었고요. 이런 여행, 저는요, 여행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아메 여행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여행은요, 뭐, 내가 성공해서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행을 가면, 낯선 곳에 오면서, 예, 내 성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게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에 와보니까, 저는 성공이란 걸 성장하면서 그 성장이 주변 사람들과 공유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파트너들과 내 아이들과 공유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끼고 오는 게 여행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을 요즘에 못 가가지고, 예. 갈 겁니다. 내년 시드니. 그래서 두바이 갔다 왔죠, 작년에. 예. 그 다음에 나트랑 올해 이거 취소가 됐습니다. 예. 가라 그래도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요. 예. 내년에 시드니입니다. 지금부터 올 행연도 도전하셔가지고요. 시드니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시드니 멋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듯이 여러분이 알린 사람이 플래티늄이 된 거예요. 2명이. 아, 멋지죠? 2명의 뭔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준 거잖아. 이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주셨잖아. 2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사파이어라 그러고요. 6천에서 8천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여행 가시고. B는 여러분보다 열심히 하셔서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이 3명을 만든 이 B를 에메랄드라 그러고요. 연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소득이 됩니다. 괜찮죠? 에메랄드만 돼도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으면 3분만 잘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알려가지고 한 5년 후, 예,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이 에메랄드가 되시고 이분들도 플래티늄 이상이 되셔가지고 같이 여러분 성공을 누릴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 멋진 거 아닙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C는요, 더 열심히 해서 6명한테 알렸어요. 6명이 플래티늄이 된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가장 늦게 했지만 C가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C를 다이아몬드라 그러고요. 6명 이상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연 1억 5천원에서 2억 정도의 수입. 그 다음에 1년에 여행을 2번, 3번 더 가거든요. 예, 3번의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일반 비행기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명의 다이아몬드. 어떠셔요? 네, 할만한가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좀 고급진 여행을 더 가시게 됩니다. 예, 2020년까지는 끝났고요. 내년에는 바르셀로나 자녀 동반. 요거는 확실해졌고 스위스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르셀로나 아이들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좀 멀어졌죠, 여행지가요. 예, 그래서 이런 멋진 여행들 1년에 2번, 3번씩 하시면서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만드는 분이 되십니다. 10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결론요.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생필품입니다. 자, 이거요. 아메이로 바꿔 쓰면서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까지 돈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바꿔 쓰면서 알아보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죠? 없어요. 어느 과정에도 아메이 돈이 들어간다? 무슨 사업처럼 뭔가 보증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예. 자, 바꿔 써보고 알아보시고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반품. 예. 자, 근데 만약에 바꿔 써보니까 괜찮아. 그럼 뭐 하시라고요? 꾸준히 써달라고요. 소비하시고요. 쓰다 보니까 이거 공유가 되겠어. 좋은 경험은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조금씩 알리시다 보면 그게 스몰 비즈니스가 돼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받으시는 분. 그 이상은 잘 안 들어요. 아, 이게 나는 본격적으로 자산소득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번 해볼래?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조금 들이시면 돼요.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그 정도 못하나요? 그래서 나는 이걸 진짜 본격적인 사업으로 내 5년 후 10년 후 노후 준비, 은퇴 후 생활, 그리고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메리에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직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뭐든 그 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0대든 60대든 70대든. 그래서 이 사업으로 시작하시려면 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냐? 방법을 배우면서 하셔야 된다. 네, 방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치킨 먹는 법만 알면 플랫폼 사용자, 소비자밖에 안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는 것밖에 못하지. 치킨 먹는 법만 알면. 근데 내가 치킨 굽는 법도 알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치킨집으로 돈 벌 수 있죠. 근데 나는 치킨 굽는 법도 알고 치킨 먹는 것도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IT로 연결시키는 법을 알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메이도. 내가 쓰는 법만 알아. 그럼 소비자 하시는 거고요. 조금씩 알리는 걸 알아. 그럼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거고. 나는 이걸 좀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할래. 그럼 플랫폼 주인이 되시는 거죠. 결론 간단합니다. 네. 자, 정리.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하신 저자 있잖아요. 그 뭡니까? 무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도 쓰고 막 이랬던 분, 유명하신 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겠죠, 코로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상황이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막 고민하고 걱정만 하신다면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거고요. 야, 그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대. 지금쯤 진짜 내 수입이 끊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드니까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잖아? 그럼 이건 기회인 거야. 찾아봐야지. 그렇게 마음 드셨으니까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또 하고 있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좀 적극적인 뭔가 진짜 도전적인 마음으로 한번 1, 2년을 아메이를 통해서 보내보신다면 우리의 미래를 정말 행복한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